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4221을 갱신하면서 여기 이러한 4200의 콜월을 뚫고 올라가 주었는데요. 제가 멤버십 분들께 매일 공유드리는 0DT 콜월의 현황을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다수의 옵션 볼륨이 4200에 위치함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옵션 세력들이 꾸준히 프로핏 테이킹을 하여서 주가의 상승을 저지하는 장선 역할을 했는데, 장이 마감할 때쯤에 옵션 현황은 4200에서 이렇게 4225를 맴돌면서 S&P 500의 주가가 4200 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을 매번 바라보는 입장에서 장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바로바로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유튜브의 경우는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하기 때문에 항상 몇 발자국 늦는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물론 주가는 여기 422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밤에 업데이트될 콜 볼륨들이 만약 이쪽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아래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태로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무리를 겪을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다면은 주가는 42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상을 만드는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콜옵션 현황이 업데이트가 안 된지라 업데이트가 되면은 텔레그램으로 또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떠한 이유에서 꾸준히 지금 주가가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의 경우는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일정량의 현금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숏을 치거나 기존의 주식을 팔진 않습니다. 오히려 바이 앤 홀드의 투자로서 어떤 종목들이 저평가인지 밸류에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인 종목들은 멤버십 분들과 함께 모아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경우는 기존 포지션에서 오히려 2022년 8월부터 111달러, 9월 27일 날에는 99달러, 그리고 10월 14일 때는 100달러대 매집을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고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이제 구글의 서치 분야의 시장 점유율까지 다 차지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매집을 했었습니다. 아마존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을 공유드리면서 매크로와 관계없이 저평가가 되었을 때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했습니다. 만약 매크로가 좋았다면 제가 현금을 남기지 않고 저평가인 종목들에 쏟아 부었겠지만, 매크로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은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저평가 기업들을 상으로 투자를 하였고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어차피 저평가 종목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 또 매집을 해나가면서 2024년과 2025년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볼 줄 아는 입장에서 굳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3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금의 양은 매크로 관점에서 따라 조절을 하되, 현금 외 추가 현금은 철저하게 저평가인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 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Reserve Balance와 S&P 500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하얀색은 Reserve Balance이고 주황색은 S&P 500입니다. 잘 보시면은 Reserve Balance가 상승을 하면은 S&P 500도 상승을 하고, 하락하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동일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Reserve Balance가 상승한다는 것은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시장에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최근 S&P 500의 상승은 유동성에 따른 상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유동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Reserve Balance에서의 자산이 늘었다면 어딘가에서 돈이 빠져나가줬기 때문인데, 아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돈이 가파르게 빠져나간 곳은 제가 며칠부터 설명을 드려온 TGA인 재무부 구좌입니다. 여기 이 자료는 제가 멤버십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남긴 자료인데요. 여기서 TGA는 바로 하얀색이고 주황색이 바로 Reserve Balance로, 참고로 Reserve Balance에 해당되는 Y축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일부의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딴지를 거신 분들이 종종 있으셔가지고 TGA와 여기에 Reserve Balance는 동일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Y축을 제가 인버스 시켜서 잡은 것입니다. 우선 TG의 경우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 자료를 제공했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38빌리언 달러였고, 지금은 이렇게 아주 눈꽃만큼 올라서 48빌리언 달러입니다만,
TGA와 Reserve Balance가 보여주는 상관관계와 같이 TGA가 하락하면은 반대로 Reserve Balance의 수치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3800에서 4205로 올라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TGA가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Reserve Balance는 반대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4600에서 3800 정도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여기서 말하자면은 S&P 500이 상승을 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돈이 빅테크 쪽으로 몰린 것도 있으나 그 돈마저도 유동성의 일부로 그 유동성은 Reserve Balance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며 Reserve Balance가 늘어난 만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TGA에서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TGA가 빠진 것은 Debt Ceiling에 대한 이슈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Debt Ceiling에 대한 이슈는 끝이 났고요. 오늘날 기준 TGA는 48빌리언 달러로 재무부는 지금 거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TGA는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GA가 늘어나면은 Reserve Balance는 이렇게 함께 떨어지고요. 참고로 올라간다는 것이 Reserve Balance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Reserve Balance가 떨어지면은 S&P 500은 하락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큰 하락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이고 매크로 측면에서는 TGA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니 알아두면 나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그림의 측면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가까이서 시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기준으로 유동성 다음으로 S&P 500이 오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빅스입니다. 지금 빅스는 보시다시피 202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인데요. 빅스가 15.75라는 굉장히 낮은 저점이 있기 때문에 implied volatility가 낮은 것이고 낮은 implied volatility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mplied volatility가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는 S&P 500이 하락을 해야 하는데 갬마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S&P 500도 콜옵션과 함께 동반 상승해버린 현상이 일어나버리는 것입니다. 갬마 스퀴즈는 implied volatility가 낮을 때 종종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추후에 전반적으로 implied volatility가 낮은 수치가 아닌 높은 수치가 되면은 옵션을 사는 비용이 높아진 탓에 갬마 스퀴즈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갑자기 스큐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큐가 높게 잡힌 현상은 빅스가 저점일 때 나타납니다. 저도 정확히 언제가 빅스의 바닥인지는 딱 집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스큐가 과거와 같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임박했다는 것을 봤을 때 빅스 또한 단기적으로 언제 튀어올라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니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아시다시피 잡 리포트의 결과가 나온 날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잡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S&P 500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종류의 차트들을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여태까지 공유를 드려왔는데요. 2022년 11월부터 잡 리포트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방향을 잡고 움직여왔다는 것을 5월달을 제외하고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5월달이 같은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6월달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잡 리포트가 인플레이션이 아닌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 S&P 500은 4250 또는 4285까지도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잡 리포트가 인플레이션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면 과거의 패턴에 따라서 다시 하방을 잡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TGA까지 채워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하방 압력을 이겨내면서 상승을 할 것이고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하방 압력과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적으로 현금을 모아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TGA가 채워져야 한다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전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잘 보이라고 제가 크게 잡았습니다. 분명 금리 전망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64%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비공식 대변인인 팀 여러스가 6월달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면서 순식간에 24.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7월달에 금리 인상률이 40%대에서 순식간에 62.5%로 점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달에 금리 동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은 모르겠고 수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9월달에 금리가 오를 확률은 이렇게 35%이고요. 11월달에 금리 인하의 확률은 23%, 그리고 12월달에 금리 인하의 확률은 93%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해도 12월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뛰어넘어서 7월달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62%입니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신의 믿음대로 얼마든지 포지션을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미래는 모르며 그저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에 따라서 제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천천히 수정하면서 6월달엔 동결이라고 할지언정 7월달은 이렇게 62.5%라는 확률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 저평가 주식들은 꾸준히 보유를 하되 현금은 꾸준히 모으면서 앞으로 대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이 시간부로 추가적인 데이터는 텔레그램에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